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국 생활 지수를 올려드리려고 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새집 사시는 거 참 좋아하실 거예요. 새집을 산다는 거는 인생에서 한두 번 살까 말까 한 그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의 새집은 물론 더 많이 비싸겠지만, 조지아에는 아직도 새집을 짓는 데들도 많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 이제 특히 대도시들에서 사시는 분들은 새집 사시기가 워낙 힘드니까 조지아에서 새집 사시는 걸 굉장히 열광하고 기뻐하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자, 새집은 그야말로 하얀 눈밭에 내 발자국을 먼저 탁 찍는 것처럼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새집을 사시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새집이니까 인스펙션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스펙션 그거 뭐 한 400~500불 돈 들고, 물론 큰 집들은 더 비싸요, 인스펙션 그 비용도. 근데 인스펙션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새 집이니까 고장난 것도 다 워런티도 커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인스펙션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코드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 코드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무섭고 법을 어기고 뭔가 어긋나고 이렇게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자, 모든 그 집들이 조지아도 그렇고 타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나 시나 모든 도시 그 코드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코드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인스펙터들, 전문 인스펙터들 아니면은 지금 현재 2022년 어떤 코드로 집을 지어야 되는지, 코드가 또 매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대로 지어 있는지를 그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하고 잡아내면은 그거를 공식 그 인스펙션 리포트에다가 다 써서 사진도 이렇게 첨부를 하고 이래갖고 고쳐달라고 하면 빌더들이 그래도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전제는 있어요. 원래 코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아무리 인스펙터가 얘기를 해도 빌더 쪽에서 이제 카운티에서도 이미 인스펙션을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CO라는 게 나왔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코드 바이올레이션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지나치고 갔다가 어떻게 불상사를 당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프론트 포치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가드레일인데요. 이런 가드레일도 이번에 원래 여기에는 설치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뒤쪽에는 미싱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스펙터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제 3핏 이상은 무조건 가드레일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가드레일이 없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인스펙터가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 바이올레이션이다. 이 사람이 떨어지면은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뭐 이런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간과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파실 날이 오잖아요. 파실 때 바이어 쪽에서 고용한 인스펙터가 이거 코드 바이올레이션이다. 이거 왜 이걸 가드레일 안 해줬냐? 3핏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사람을 하여를 해서 이런 가드레일 나무를 하고, 어떤 종류 나무를 써도 되는지 HO에도 허락을 받고, 또 공사비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사람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갔지만, 그 전문 인스펙터들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좋은 인스펙터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보통 그 ASHI라고 그래갖고 인스펙션을 최소 600번 이상 한 그 인스펙터들이 가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공증된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 ASHI라든지 또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입돼 있는 인스펙터들을 고용을 하셔야
2022년 기준으로 코드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 업데이트된 코드들을 다 알고 외우고 있는 그런 인스펙터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법에 대한 걸 다 줄줄 알고 있다시피 그 인스펙터들은 코드들을 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실력 있는 인스펙터들, 인스펙션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꼭 하시기를 제가 강추 드립니다. 강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인스펙션은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조금 돈 아끼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저런 그 가드레일 같은 거를 빌더가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모르고 지나갔다가 내 돈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 고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또 HOA에서 그 앞에 쪽이라든지 그런 가드레일이 없다면 그거를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찾기 위해서라도 인스펙션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새 집이니까 워런티가 다 커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 생활 하시면서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아주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화병 나는 것들이 워런티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8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이 워런티 회사가 됐든 이 미국 회사들은 보면은 내일 갈게.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갈게. 이런 얘기는 정말 이런 이제 타임 윈도우라고 그래요. 타임 윈도우를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워런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집에도 못 나가고 뭐 일도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짧은 타임 프레임을 좀 정해달라. 타임 윈도우를 짧게 해달라. 그래도 no. 8 to 5, anytime between 8 to 5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런티 한번 받으시려면 그 갈 길이 너무 험하고 험난해가지고 정말 성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빌더가 다 워런티 커버되니까 지붕은 뭐 20년 커버되고 보통 뭐 210 워런티라고 해가지고 기능적인 거는 2년, 지붕은 스트럭처 이슈는 한 10년, 그래서 210 워런티가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다 커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클로징하고 나서 워런티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클로징 할 때 전에 그 빌더한테 웬만한 것들은 다 고쳐주게끔. 근데 이제 아주 큰 문제도 빌더들도 이 집을 지었다는 거가 모든 거를 다 이 빌더의 머티리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벤더들한테 각 그 디시워셔면 디시워셔, 어플라이언스 회사 자체 매니팩처 워런티가 있지만 이 빌더는 루프는 루프 회사에서 따로 워런티를 받고 이런 캐비넷은 캐비넷 회사에서 따로 워런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클로징을 하고 나면 각각의 벤더들, 각각의 업자들한테 워런티를 받아라 해갖고 워런티 인포메이션은 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보통 아주 이머전시 이슈 같은 경우는 펑셔널 이슈 같은 거는 보통 2년 안에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컨택 넘버를 주면서 어디서 커버를 받아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클로징하고 난 다음에 받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험난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빌더들한테 쓸데없이 작은 걸 꼬투리 잡아서 다 고쳐내놔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면은 빌더들도 사람이고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도 너무 괘씸하게 보인다거나 힘들게 하게 되면은 쉽게 해줄 것도 안 해주고 시간을 끈다거나 골탕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는 빌더들한테 정말 그렇게 좀 해줄래? 해주면 참 고맙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절대 클로징 안 해. 뭐 이렇게 따지고 안 해줄 거야. 뭐 사인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금이고 이런데 워런티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 인스펙터가 발견한 것들 그런 것들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살살살살 해야 돼요. 그렇게 웬만하면 그걸 받으시고 자 빌더들이 이제 인스펙터가 발견한 내용들하고 빌더들이 보통 우리한테 워크드루라는 시간을 줘요. 워크드루. 퍼스트 워크드루, 파이널 워크드루. 두 번의 워크드루를 보통 대부분의 빌더들이 해주는데 퍼스트 워크드루는 일단 집에 어플라이언스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보통 퍼스트 워크드루 날짜가 잡힌데, 보통 클로징 한 일주일 전에 퍼스트 워크드루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에이전트 분들하고 인스펙션을 스케줄을 하셔서 퍼스트 워크드루 하루 전이나 아니면 퍼스트 워크드루 하는 날에도 괜찮아요. 그때 인스펙션을 하셔서 퍼스트 워크드루를 빌더랑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집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걸 잡아내고, 인스펙터는 인스펙터대로 집에 기능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인스펙션을 한 거 인스펙션 리포트를 주고, 그 내용을 파이널 워크드루 할 때까지 빌더가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워크드루는 보통 클로징하는 날짜나 아니면 클로징하기 전날 보통 파이널 워크드루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기능적인 거, 하다못해 무슨 캐비넷이 깨진 거, 이런 몰딩이 제대로 안 된 거, 페인트가 너무 아주 안 이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블루 테이프를 붙여요. 이거는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블루 테이프를 다 붙이면서 그걸 잡아내면 그거를 이제 파이널 워크드루 때까지는 그 블루 테이프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가 레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빌더의 펀치리스트에 남겨놓고, 이거는 클로징하는 시점까지도 안 됐다. 그래서 내가 퍼스트 워크드루에 발견된 것들 이거는 사인을 지금 고쳐졌으니까 사인을 해주지만 요건 안 됐으니까 사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캐비넷 같은 경우는 요새 그 공급이 너무 딸려서 클로징은 했는데 캐비넷 문짝이 뭐 나중에 클로징하고 있다가 고쳐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클로징을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고쳐줄 거다라는 걸 펀치리스트에 받아놓고 그리고 사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클로징하고 나서 저는 잔디 있잖아요. 집에 있는 잔디, 그 야드 케어 잔디는 더 이상 워런티가 커버가 안 됩니다. 클로징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우리 책임이고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들이 보통 이런 그 카운터탑이라든지 이런 캐비넷 이런 거 의외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각 같은 거, 이런 캐비넷 밑에 같은 데들, 이런 데들 깨진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도 집 클로징하고 나면 커버가 안 돼요. 왜냐면 이사 올 때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빌더들이 워런티가 커버가 되는 아이템이 뭐다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클로징 하시기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 할 때나 퍼스트 워크드루 할 때까지라도 뭐가 커버가 되는지 워런티로, 그리고 뭐가 커버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에이전트 분들하고 다 훑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집을 사시고 나서 그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스템 자체는 한국 같은 데는 뭐 삼성이면 삼성, 뭐 LG면 LG 그 자체 워런티가 있고, 또 이제 배달부터 AS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그걸 그 회사 내에서 또 다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빌더는 집을 짓고 그 워런티들이라든지 뭐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이런 거 딜리버리 회사도 외주를 주고, 또 조립하는 것도 외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회사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개런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이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오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 5시 사이에 온대요. 그럼 이제 그날 일을 다 집어치우고 그 트럭 운전사가 오는 시간에 그 집안에 있지 않으면, 어떨 때는 왔는데 10분 못 기다리고 그냥 휙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nother 1 week,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애타는 건 우리 마음이고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하거든요. 그래서 on time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딜리버리를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빈집에다가 그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드라이어 연결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집에 있으셔서 그거를 실제로 플러그를 꼽아보고 러닝을 제대로 워킹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보통 빈집에는 원래 수도국에서 그 물 회사에서 와갖고
자물쇠로 차코덕 잠가 놓을 정도로 빈 집에는 물 홍수가 날까봐 그걸 잠가 놓거든요. 근데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집을 딱 클로징하고 난 다음에 수도국에 연결을 해서 자물쇠를 풀고 이제 물 서비스가 됐는데 물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시간에 못 맞춰서 그냥 거기다가 커넥션만 해놓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다면은 냉장고 같은데 이런 냉장고 여기 이제 워러 호스 이렇게 냉장고 그 찬물 나오고 이러는 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물하고 그 코드하고 연결을 해놨는데 물 서비스가 연결된지를 모르고 이 냉장고 연결하시는 분이 이 밸브를 그러니까 켜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 서비스가 연결됐는데 이사는 아직 안 온 상태에서 먼저 딜리버리 시키려고 어플라이언스를 다 집어넣고 물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마루 같은 거 이런 거 데미지 나갖고 몇만 불 들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타임 윈도우가 8 to 5라 하더라도 꼭 집에 있으셔서 누군가가 꼭 보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새 집들 사실 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새 집을 사시는 거에 장점이 많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새 집을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골치 아픈 거 이런 거만 얘기하니까 저 골치 아파서 새 집 안 사고 그냥 한 3, 4년 된 집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요새같이 집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시절에 집 사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새 집 사기도 힘든 그런 데서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옵션이 아니죠. 3, 4년 된 집보다도 새 집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집을 팔 때 이 집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집 감정은 집의 연도수 그리고 집의 사이즈 몇 스퀘어핏인지 사이즈가 몇 스퀘어핏인지 그리고 방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집이 가치가 훨씬 더 있는 거니까 새 집을 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좋은 거를 갖기 위해서 갖는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점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집들에 대한 것들 사실은 훑고 이렇게 다 제가 고드로 하고 설명하고 이러려면은 내용이 상당히 정말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에요. 새 집에 대한 게. 왜냐하면 이제 머추리얼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이라든지 설명해 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제가 새 집을 사실 때 그나마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 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금 빨랐지만 여러분들도 새 집 사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연락 주시고요. 항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